당신이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은 글로벌 코인 동향, NFT에 관한 이야기들 이광호 대표님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디지털 자살 애널리스트 이광호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도요, 이광우 대표님께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라이트코인이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는 이슈들에 관해서 좀 짚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메르세데스 AMG 페르노나스가 NFT를 출시하기 위해서 FTX와 협력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NFT를 위한 이 브랜드들을 위한 세일즈 포스가 런칭 됐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까지도 오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은 대표님, 오늘 첫 번째 이슈들로 가지고 오신 게 라이트코인에 관한 이슈입니다. 이 부분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암호화폐를 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안티머니 런더링이라고 해서 자금 세탁 방지법을 도입을 해서요. 다크 코인들을 상장 폐지시켰습니다. 다크 코인이라는 건 뭐냐면 맞아요. 네. 예,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보내는지를 숨길 수 있는 익명성의 기능을 갖고 있는 코인들인데요. 맞아요. 네. 대표적인 거는 제트캐시나 모네로, 대쉬 같은 코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라이트 코인은 그 다크 코인이 아니었는데 최근에 라이트 코인에서 민블 윈블 블록 익스텐션이라는 M웹이라는 그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를 했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그게 자금 세탁 방지법을 위배한다라는 그런 결론을 냈고, 그래서 원화 결제가 되는 거래소인 이제 업비트, 빗썸, 그리고 코인원, 코빗, 그리고 고팍스 5개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익명성이 보장된다라는 거는 장단점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단점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이러한 다크코인들을 좀 상장 폐지하는 절차를 가져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라이트코인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떠한 해결 방안이 가장 현명할까요? 네, 지금 국내 거래소 외에 뭐 바이낸스라든지 그런 쪽으로 옮기시면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또 저희가 옮겨서 그리고 아니면 이제 뭐 빨리 파셔도 되고요. 파는 걸로. 근데 여기에서 이 암호화폐를 어떤 것으로 보는지 그 관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게 화폐라고 본다면 과연 익명성이 나쁜 것인가를 볼 때 그러니까요. 저희가 현금을 거래할 때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누구한테 얼마를 주는지 혹은 얼마를 사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현금의 장점이죠. 그래서 화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익명성은 당연히 암호화폐도 가져가야 할 것인데 우리가 이제 증권이나 어떻게 뭐 디지털 자산 입장에서 본다면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주는지에 따라서 이게 해킹을 한 해커도 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세금도 매길 수 있고 그런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월드뱅크에서 얘기한 이제 CBDC, 센트럴 뱅크 크립토커런시에서의 그 권고안은 그 암호화폐는 익명성을 가져야 된다는 권고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규제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저도 이 현재 석사를 좀 공부를 하면서 이제 경제 정책에 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익명성에 관해서 인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없을까요? 우리나라가 이게 쉽게 인정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국회에서 어느 정도 이제 법안이 마련이 되었고 특검법이 이제 마련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암호화폐는 누가 누구한테 보내는 게 이제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암호화폐를 거래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 실명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외국에 있는 거래소와 이제 쉽게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를 송금하거나 수신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익명성을 갖고 있는 코인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퇴출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비트코인도 탭 루트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익명성을 제공을 하는 기능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탭 루트가 활성화가 된다면 이거 비트코인조차도
어떻게 그러게요. 보면 퇴출이 네.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 이 이야기는 정말 여쭤보기를 잘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이제 익명성이 보장되는 기능이 추가가 되게 된다면 국내 거래소에서도 퇴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우리나라 이 증권 시장이라든지 이 암호화폐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 익명성에 관해서만큼은 정말 철저하게 좀 단속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또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제 다른 거래소로 옮기시거나 또 하루 빨리 또 매도하는 전략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이슈에 대해서 혹시 대표님 더 말씀해주고 싶은 부분 있으실까요? 네. 이게 이제 개인주의냐 집단주의냐 어떤 거를 좀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를 봤을 때 외국에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줄도 정말 잘 쓰고 그죠, 어떻게 이제 네. 규범을 정말 잘 지키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근데 외국에는 왜 우리한테 마스크를 씌우느냐라고 해서 막 데모도 많이 했어요. 그런 것처럼 그 서양과 동양,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법규를 잘 지키기 때문에 이러한 규범이 어느 정도 이제 강화돼도 이거에 대해서 뭐 불만을 표하거나 대항하는 사람이 이제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이 다크코인에 관해서 또 반기를 들거나 이제 그런 투자자분들이 있다기보다는 이런 법규가 생겼기 때문에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 가상자산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만큼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좀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까지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NFT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메르세데스 AMG 페로노나스가 NFT를 출시하기 위해서 FTX와 협력한다라는 외신 기사를 또 오늘 해석을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워요, 대표님. 네.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가 뭐 BAYC가 됐던 크립토펑크가 됐던 기존에 이제 없었던 자산들을 중심으로 NFT가 많이 그쵸, 발행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뭐 주요 IP를 갖고 있는 브랜딩들은 잘 들어오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이제 F1을 지원하는 그런 뭐 벤츠 회사에서 자기들 레이싱에 관련된 뭐 티켓형 NFT를 발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1개 정도의 디지털 아트가 있는데요. 이번에 그냥 자동차 모양을 사진 찍어서 낸 거 아니고 그 매드독 존스라는 아티스트가 있어요. 그 매드독 존스랑 한 11개 정도의 그 아트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데요. 각 레이스별로 2,500개 정도씩 이제 발행이 됩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5개 레이스는 1,000개 정도의 그림이 발행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레어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FTX에 들어가시면은 실제 그 NFT 마켓에 올라온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우리가 PFP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프로파일 픽처잖아요. 자기의 어떻게 보면 디지털 아바타로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동일한 그림에 번호만 좀 다르게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동일한 그림의 번호만 다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나만 가지고 있는 가치다라고 인정하기에는 조금 의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대표님? 그렇죠. 그런데 기존에 이제 없었던 것들을 어떤 PFP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파츠를 랜덤하게 조합을 해서 만드는 즉 제너러티브 아트라고 부르는 그런 쪽으로 이제 NFT를 제작하게 되는데 그러면 크게 어렵지가 않은데 기존에 실물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하게 하면 실제로 이 F1 이 자동차의 팬이 사기에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걸 이제 사게 되니까 이 벤츠 팬 입장에서는 정말 레이싱에 뛰었었던 동일한 모델을 유명한 아티스트가 그린 그런 작품으로서 구매하는 게 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각각 스톱이라는 이제 번호가 있기 때문에 몇 번째 레이스에 몇 번이냐는 좀 유니크함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뭐 이후에 이거를 구매한 사람이 이후에 어떤 유틸리티를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념 우리가 우표나 뭐 그런 것 네, 특정 그런 그런 것들 이제 느낌으로. 수집하는 것처럼 기념으로 수집하는 걸로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기념으로 좀 수집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현물이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실존하는 현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변형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매니아들에게는 납득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기 때문에 번호를 매기고 또 몇 번째 레이스에 몇 번이냐 이런 부분들로 좀 유니크함을 주시는 그러한 방향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이게 만약에 수집의 가치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투자 자산이라든지 뭐 차익 실현을 원한다라는 가치로는 좀 보기 어렵겠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문화적인 특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란 나라는 원래부터 좀 많은 것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뭐 야구 카드라든지 농구 카드 그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수집을 해서 나중에 이제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차이점을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그렇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우표를 많이 수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표를 수집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그죠. 네, 가끔 뭐 골동품점에서 뭔가 네, 살 수는 그쵸.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특정한 레이스, 특정한 연도에 특정한 레이스에서 나온 상품이 기념비적인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충분히 거래가 가능할 정도의 시대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우리나라 NFT는 너무 이제 유틸리티에 치중하는 맞아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사면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 내가 이거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 사이에 어떻게 될 것이냐, 과연 가격이 안 오르면은 이거를 왜 만들었냐, 그쵸. 이런 식으로 그쵸. 문화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F1이지만 향후에 많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좀 넓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적인 차이점 때문에 사실은 저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의아했거든요. 이것을 투자를 하는 목적으로는 발행을 하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 문화와는 다르게 이제 미국 문화는 수집 문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수집된 제품들에 관해서 어찌 보면은 가격에 대한 것들도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몇 번째 경기에 몇 번째 레이스에 몇 번이다라고 하는 특정함을 주게 된다면은 이게 차후에 차익 실현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좋은 NFT가 좀 발행이 된 것 같고 역시나 이 메르세데스가 그냥 발행을 하진 않았겠죠, 대표님? 네, 이번에 메르세데스 AMG 요 F1 팀의 이 NFT를 사면 그 수익은 이그나이트라는 곳에 이제 기부가 돼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산다라기보다는 외국에는 기부 문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티스트가 그린 내가 좋아하는 자동차 NFT를 삼으로써 내가 기부도 하고 이후에 나의 뭐 중요한 컬렉터블의 하나로서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밝혔는데 이후에도 어떤 유틸리티를 제공을 할 거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술 작품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향후에 F1에서 뭔가를 했을 때 요거가 활용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부가 된다라고 하는데 또 외국은 기부 문화도 좋기 때문에 이 기부와 함께 내가 어떤 특정한 의미가 있는 제품을 수집하는 거에 대한 시세 차이까지도 추후에는 누려볼 수 있는 NFT다라고 하니까 오늘 굉장히 좀 좋은 또 NFT를 좀 소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또 저희가 마지막 이슈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NFT 플랫폼이 론칭됐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럼 개인도 혹시 거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오픈시라든지 뭐 NFT 매니아라든지 다양한 플랫폼에서 여러분들도 무료로 민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사진을 갖고 있거나 영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서 뭐 클레이튼이나 이더리움을 통해서 NFT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더리움을 만들기 위해서는 높은 가스비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를 만들 때 한 몇만 원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번에 셀즈포스에서는 기업들을 위한 NFT 플랫폼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셀즈포스가 뭐 하는 회사냐면 여러 기업들이 어떤 영업 활동을 할 때 영업 사원들이 쓰는 다양한 이제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걸 각 기업들이 만들려면 돈이 이제 비싸게 들어요. 근데 셀즈포스에 가입을 해놓고 그 특정 기업이 영업 사원들이 쓸 수 있는 그 유틸리티
뭐 툴들을 좀 제공을 해요. 그래서 세일즈포스 클라우드에 들어가면 우리가 뭐 파워포인트나 워드를 PC에다 깔지 않고도 쓸 수 있듯이 영업사원들이 그 회사의 계정에서 영업에 필요한 다양한 것들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던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업도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추후에 NFT라는 것이 기업의 주요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플랫폼을 갖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도권을 가만히 두면 또 이제 뺏기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 세일즈포스가 우리도 기업을 위한 NFT 클라우드라는 것을 런칭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일즈포스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화된 어떤 것들을 버리기가 너무 아깝기 때문에 이 NFT 사업에 뛰어들어서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위한 플랫폼을 런칭했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되겠네요. 네. 네, 지금 세일즈포스라는 기업이 상당히 큰 기업입니다. 예, 국내에서도 엄청 많은 회사들이 영업 도구로 쓰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일즈포스가 NFT 시장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죠. 수만 개의 이제 기업이 NFT를 발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냥 개인뿐만 아니라 주요 기업들도 이제는 NFT를 통해서 회사의 자산이나 어떤 유틸리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기업들을 위한 NFT 플랫폼이 열렸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좀 개인 간의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던 NFT 시장이었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기업들이 쉽게 이 NFT 시장을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렇게 되게 된다면 NFT 시장의 확대 속도, 확장 속도는 가히 급수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NFT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좀 주도를 하는데 네, 맞아요. 우리가 탈중앙화 지갑, 메타마스크 같은 맞아요. 거를 이제 네. 깔잖아요. 근데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너무 복잡해요. 맞아요. 네. 개인 키도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문구도 관리해야 되고 그걸 잘못 관리하면 또 해킹도 당하고 해서 상당히 불안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세일즈포스뿐만 아니라 어떤 대기업이나 좀 튼튼한 보안 기업들이 중앙화 지갑을 아예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식으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젊은이들이 탈중앙화 지갑으로만 접근을 했을 때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중앙화 지갑을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신뢰성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들도 이 NFT 시장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장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소식들 준비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